어제요. 평양 시간으로 4시에 전화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메신저로 혹시 통화도 가능할지 하냐고 했더니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설렜죠. 한 이틀 전역은 진짜 잠 못 자고 뭐 진짜 가능할까?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전에 여기 남쪽에서는 4시 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한참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문자가 탁 메신저 문자 왔더라고요. 사진하고 같이 지금 윤희 씨 부모님 댁에 와 있다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 영상 통화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짜 6년 만이었어요. 부모님 평양역전에서 부모님이 막 바래주는 거 바래 받으면서 기차 타고 떠날 때가 6년 전이었는데 6년 만에 정말 아버지 어머니 처음 뵙고 목소리 처음 듣고 정말 옆에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전화 영상 통화해서 아버지가 윤희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전화하기 전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할까, 엄마한테는 무슨 말을 할까, 딸도 너무 궁금하고 물어볼 게 많고 했는데 정작 화면 앞에 폰에 아버지가 뜨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새하얘지고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이면 아버지 하고 막 울고 어머니 보면 막 심이 막혀서 엄마 하고. 그래도 딸은 여러 번 이렇게 인터뷰나 동영상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서 많이 담담해졌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딸 보면 아직도 숨이 막히고 막 아프고 그러는데 딸은 그래도 웃으면서 엄마 하면서 그 모습이 참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나봐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통화로는 그냥 부르기만 하고. 따님은 지금 나이가 17살에 헤어졌는데 지금 23살이죠. 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원래 어머니가 눈이 좀 이렇게 시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눈이 어려서 눈을 앓았는지 해서 눈이 조금 불편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았는데 신경성으로 해가지고 많이 무슨 병이라는 데서 김만유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없는 동안에 많이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동영상 영상에서 나오시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눈이 많이 안 보인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제발 난 네 얼굴 한번 보고 실명하기 전에 내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제발 좀 내가 눈을 벌 수 있을 때 오면 안 돼? 하며 제발 좀 보일 때 좀 와달라고. 진짜 어머니가 내 얼굴만 보고 실명이 돼도 내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제일 아프죠.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른 말은 못하고 부모님한테 내가 부모님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발 조금이라도 이 딸을 사랑하면 제발 건강해서 기다려달라고, 제발 앓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제발 좀 더는 늙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말밖에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너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여기서 남역에서 6년 동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스승이었고 진짜 제 힘의 원천이었고 항상 강건하시고 원칙적이시고 그러신 아버지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 힘들어도 절대 주저앉으면 안 된다. 아버지 뜻에 절대 어긋나면 안 된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견디곤 했거든요.
끝까지 아버지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장한 딸이 되겠습니다. 엄마란 말은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도 엄마인데 그냥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막 심장이 찢어지고 말이 나가지 않고 힘든데요. 엄마는 정말 제 친구였고 정말 또 다른 하나의 나였고 순간도 떨어져 살 수 없고 순간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너무 6년 동안 딸을 기다리느라고 신경적으로 눈이 나빠져서 지금 실명에 가까우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제가 가기 전에 실명하시면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에 제발 이 딸을 사랑하시면 제가 가는 날까지 꼭 단 한 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저의 얼굴을 보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다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어머니 곁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 같네요. 딸,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이켜봐도 정말 너는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내 딸인 것 같아. 17살 헤어져서 6년 동안 23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하고 대학 공부하고 집 살림도 하고 어른인 나도 다른 사람 어른들도 아침밥하고 이러면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어린 내가 어떻게 그 살림을 다 했을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그 힘들 때마다 얼마나 엄마가 원망스러웠을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엄마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절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고 밝은 모습 지켜줘서 너무 대견하고 고마운 것 같아.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딸, 엄마 올해 중에는 꼭 갈 거니까 갈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시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공부도 더 잘하고 또 여명고리 요리사로 취직을 했다니까 항상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과도 우애좋게 잘 지내고 항상 밝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곧 갈 거니까 그때까지 밝은 모습으로 엄마 기다려줘. 12명 우리 북처녀들 부모님들 많이 힘드시죠? 정말 많이 아프시죠? 한순간에 딸 빼앗긴 한순간에 자식 때운 그 부모의 마음 저는 충분히 알고 저도 충분히 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른인 여러분들이 힘든데 그 12명 어린 처녀들은 얼마나 더할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지옥스러울까. 그 생각하면 정말 저도 잠이 안 오고 부모님들께 미리 빨리 12명의 생사를 알아내지 못한 이렇게 힘없이 손 놓고 있는 제가 너무 죄스럽고 정말 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12명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다 우리 당의 배려를 받고 우리 저옥의 딸이고 부모님들의 정말 부끄럽지 않은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가 돌아갈 때 어떡하나 12명 처녀들 생사를 알아서 함께 갈 거니까 끝까지 신심을 잃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돌아갈 겁니다. 이번에 우선 이 남녀경제 동포분들 내게 정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광화문에서 차찬 겨울을 지새면서 여러분들의 그 거대한 희생과 노력 그 결과로 해서 촛불혁명에 의해서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전 박근혜 전 정부 때 벌어진 이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아무리 이해가 할 수 없는, 지금도 정말 너무 지옥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국정원 사람들도 집에 가면 딸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딸 자식이 생일이면 파티도 해주고 귀엽다고 안아주고 다 이럴 부모들일진데, 애들이 아빠일진데 어떻게 그 어린 처녀들에게서 아빠 엄마 빼앗고 부모들에게서 딸 자식의 사랑을 빼앗는 이런 천추도 하지 못할 이런 범죄 행위가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아무리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또 이 나라 새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 어떤 사상과 체제가 있든 절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놓는 이런 천추도 하지 못할 이런 잔인한 짓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되며 용납돼서도 안 되며 그것을 묵살에 덮어두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어떡하나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빨리 그 진상을 까박히고 그 12명이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상황을 알고 싶어하고 평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딸 자식을 기다리다 끝내 딸 한 번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한 민족이, 한 덩포들이 이 우리 한반도에서 덩포를 상대로 이런 잔인한 짓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는 북을 북개가 아니라 주족이 아니라 우리 덩포, 우리 형제, 앞으로 함께 살아봐야 할, 한 집에서 살아야 할 한 가족이라는 관점을 두고 서로 화해와 협력,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우리 따뜻한 덩포, 따뜻한 형제, 그런 생각으로 좀 더 가깝게 전진했으면 좋겠고요.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남북관계의 결호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결호가 실현되자면 우선 12명과 여기 납치되어 있는, 억류되어 있는 평양 북의 주민들부터 빨리 송환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12명과 저를 고향으로 자기 가족 곁으로 송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하면서 정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정말 좋은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